2020년 2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자 7번부터 또 이어가 봅니다. 건축물의 천장이나 벽 등을 조명기구 겸용으로 마무리하는 건축과 조명이 최근 많이 시공되고 있다. 그 설비에 따른 건축과 조명 종류 네 가지를 적어보라고 그랬죠. 자, 한번 같이 살펴보면 천정 매입 방식으로 코퍼라이트, 코퍼 조명이라고 하죠. 코퍼 조명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오려내서 거기에 다양한 기구들을 매입해서 조명하는 방식이죠. 라인라이트, 천정 매입형 조명으로 형광등을 연속적으로 배치하는 거고요. 다운라이트,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그 속에 광원을 매입하는, 요즘 많이 쓰이죠. 다운라이트 방식. 핀홀라이트는 다운라이트의 방식으로 개구부, 구멍 뚫린 부분이 적게 돼 있는 조그맣게 구멍을 뚫은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천정면 이용 방식은 광천장이죠. 천정면 전체를 이런 확산 투과제를 붙여가지고 광원을 배치하는 방식이고요. 코부 조명, 광원을 천정 또는 벽의 상부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반사 되는 반사광을 이용하는 방식이고요. 루버 조명, 천장에 루버를 설치해서 그 속에 광원을 배치하는 방식이죠. 벽면을 이용하는 거, 이 코너에다가 등기구를 설치하는 거고요. 코너 조명, 코니스 조명, 천장과 벽면 경계에다가 이런 장식으로 돌출된 벽을 만들어 가지고 내부에다가 기구를 배치하는 거죠. 코니스 조명. 또 이걸 좀 아래로 배치하게 되면 양쪽으로 이렇게 빛이 나오게 되겠죠. 위로 아래로. 그래서 이걸 밸런스 조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중에서 여러분들 세 개를 적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뭐 코너 조명, 다운라이트, 코브 조명, 코포 조명 뭐 그 네 개를 여러분 선택해서 적어 주시면 되겠네요. 8번 차단기 종류를 5가지 적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매질을 한번 말해봐라. 우리 뭐 필기 때부터 많이 봐왔던 것들이죠. 그 중에서 적어봅시다. 진공 차단기 VCB죠. 유입 차단기 OCB, 가스 G죠. GCB 가스, 공기 차단기 ABB, 그리고 자기 차단기 MBB 되죠. 그래서 이 소매체로는 진공은 말 그대로 진공이죠. 유입은 절연유, 가스 SF6 가스가 되는 거죠. 공기 차단기, 압축 공기입니다. 우리 ACB는 대기죠. 기종 차단기가 되는 거고, 이건 보통 저압용에 쓴다고 그랬죠. 공기 차단기는 압축 공기입니다. 자기 차단기는 전자력을 이용해서 소화하는 매질이 되겠죠. 자, 여러분들 암기해 주시고요. 자, 다음과 같은 값을 측정하려면 어떤 측정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한가? 전선의 굵기, 이것은 전선 와이어죠. 와이어 게이지입니다. 옥내 전등선의 절연 저항을 측정할 때 매거를 가지고 절연 저항은 매거. 자, 접지 저항은 콜라우시 브릿지 쓰게 되죠. 콜라우시 브릿지. 다 공부했던 내용들이고요. 암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10번 그림과 같은 직렬 커패시터를 연결한 교류 배전선에서 부하 전류 15A, 부하 역률이 0.6이고요. 선로 저항이 3옴, 또 이 용량 리액턴스가 4옴인 경우에 부하 단자 전압을 220으로 하기 위해서 전원단, 이거 뭐 송전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AB에 가해지는 전압을 ES라고 할 때 그때 송전단 전압이 얼마인가를 구해보고요. 선로에서의 유도 리액턴스는 무시하라 그랬는데요. 여기에서는 지금 유도 리액턴스 XL을 무시하는데 XC는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전압 강화 자체가 송전단 마이너스 수전단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 송전단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는 전압 강화에다가 요거 ER 수전단 전압을 더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전압 강화 자체는 우리가 단상 이렇게 주어졌을 때 전체 저항 R과 리액턴스 값이 주어지면 I의 R 코사인 세타, 그리고 여기가 유도 리액턴스였다면 여기가 플러스 X 사인 세타 이렇게 되지만요. 여기에선 지금 그때와는 다르게 특별히 커패시터 콘덴서를 지금 달았기 때문에 여기가 마이너스로 계산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이 송전단 전압은 여기 수전단 전압에다가 요거 2에 해당되는 값이 더해지면 되겠죠. 요거에 의해서 ES는
이제 ER 수전단 전압 플러스 전압 강하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전압 강하니까요. 이 대신에 요거를 대입하고 이렇게 해서 자 여기 사실상 수전단이 200V죠. 전류 15A 주어져 있고요. 저항과 여기 코사인 세타 지금 역률 0.6을 사용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요거는 써야죠. 그래서 4 곱하기 사인 세타 0.8 요거를 계산해 주니까 여기 뭐 한 선당 저항 아니라 전체 저항이니까 여기 2 곱할 필요 없고요. 요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걸 계산해 보면 199V가 나오네요. 요게 답이 되죠. 11번 차단기 명판에 IBL 150kV 전격 차단 전류 20kA 차단 시간이 5Hz 솔레노이드형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것을 참고해서 다음 질문에 답해봐라. 자, BIR 명칭이 무엇인지 그 명칭을 적어봐라.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 이렇게 되죠. 레벨입니다. 레벨. 그래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렇게 얘기하죠. 기준 충격 절연 강도. 이 차단기의 전격 전압이 25.8이라고 한다면 차단기의 전격 용량이 얼마냐 물었죠. 자, 차단기 전격 용량 지금 루트 3의 전격 전압 그리고 차단기 전격 차단 전류 곱하면 되는데요. 여기 전격 전압 알려줬고요. 전격 차단 전류까지 알려줬네요. 안 알려줬으면 단락 전류를 써도 된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 값을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25.8 20kg니까 kg 생략됐네요. 그럼 메가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계산된 값에다 메가볼트 암페어를 써주기 위해서 여기 kg지만 지금 10의 세제곱을 생략하고 여기에 지금 적은 겁니다. 이거 그대로 해주시면 맞고요. 차단기 트립 시키는 방식 세 가지만 적어봐라. 자, 이거 여러분들 뭐 암기해야죠. 직류 전압 트립, 콘덴서 트립, CT 트립 또는 뭐 부족 전압 트립 이런 것들이 있죠. 한번 살펴보면 직류 전압 트립은 직류 전원을 트립 코일에 인가해서 트립하는 방식이고요. 말 그대로 들어있죠. 콘덴서 트립은 충전된 콘덴서 에너지를 이용해서 차단기를 트립하는 방식이고요. CT 트립 2차 전류가 정해진 값보다 커졌을 때 트립하는 방식. 부족 전압 역시 부족 전압 트립 장치가 인가되어 있는 전압 저하로 차단기가 트립되는 방식이죠. 뭐 이 네 개 중에서 3개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12번 가정용 110V 전압을 220V로 승합할 경우 저압 간선에 나타나는 효과에 대한 각 물음에 답해봐라 그랬네요. 자, 일단 요 전압을 2배로 우리가 증가시켰을 때 2배로 올렸을 때 공급 능력, 뭐 전력, 손실 전력, 그 다음에 전압 강하율 이것들을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전력 손실 자체는 i제곱 r이 지금 삼성이니까 3개 이렇게 곱해야 되고요. 거기에 이제 i는 p에 루트 3 v에 코사인 세타 요거 집어넣어서 제곱해서 정리하면 그렇죠? 여기 제곱하니까 3의 제곱하고 3하고 약분되면서 요 식이 나오죠.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전력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겠구나. 그래서 그때 전력 손실이 일정할 경우에 그때 여기 P의 제곱, V제곱 여기 보시면 V제곱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죠. 이렇게 V제곱으로 넘어가고 P의 제곱, V제곱 사이에는 즉 제곱을 없애면 되니까요.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때 특별히 이 P를 공급 능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급 능력은 손실이 일정할 때 전압에 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전력 손실률은 이 손실을 한 번 더 P로 나눈 거죠. 비율이니까 전력으로 한 번 더 나눈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 P가 하나 약분돼 버리면서 여기 똑같은데 P가 제곱이 아니라 P가 되겠죠. 그러고 보니까 이때 요 전력 손실률이 일정하다라고 하면 이때의 공급 전력 여기 P는 V제곱에 비례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요 V제곱도 이쪽으로 곱하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P가 V제곱에 비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공급 전력은 V제곱에 비례하고요. 공급 능력은 전압에 비례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 공식 뭐 너무나 많이 써먹었죠. V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러다 보니까
역시 또 전압 강화율은 요걸 한 번 더 V로 나눈 비율이죠. 그래서 여기는 V 제곱이 이제 됩니다. V 제곱분의 P에 R 플러스 X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면서 전압 강화율 역시 V 제곱에 반비례한다라고 하는 거 요거를 기억을 해둬야 되죠. 그래서 다시 문제로 가보면 자 공급 능력은 그러니까 선로의 손실을 무시할 경우에 V의 손실이 일정할 경우 V에 비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전압에 비례하기 때문에 2배로 증가하면 공급 능력도 2배로 증가하는 거죠. 즉 P2는 110분의 220, 즉 2배가 되었다 그 얘기죠. 처음 공급 능력의 2배가 된 그래서 EP1이 되기 때문에 얘는 2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두 번째, 전력 손실의 감소는 어떻게 되는가? 전력 손실 우리가 아까 봤던 대로 전력 손실은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비례할 때 110분의 200이었다면 반비례하면 둘이 뒤바꿔야죠. 220분의 110에 그거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이런 관계가 되고요. 처음 전력 손실, 두 번째 전력 손실이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걸 계산해 보니까 여기가 2분의 1의 제곱이니까 4분의 1, 즉 0.25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손실에 비해서 0.25배가 됐다. 4분의 1배가 된 거죠. 4분의 1배. 그런데 여기에서는 감소가 몇 퍼센트 감소했냐 그 얘기는 4분의 1배가 된 거지 감소한 거는 사실상 1에서부터 그 0.25배 즉 4분의 1을 뺀 0.75만큼 감소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즉 1 빼기 0.25를 계산해서 퍼센트로 표현하니까 100을 곱해서 이건 75%가 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율 역시 뭐였습니까? 여기 역시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했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합니다. 여기 전압 강화율 자체는 처음 전압 강화율에 비해서 그러면 2분의 1의 제곱 역시 얘도 당연히 동일한 과정 때문에 이것도 75%가 감소한다.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죠. 특히 여기에서 0.25다 그래서 25%가 되었다. 그래서 25% 이러면 안 되고요. 감소가 얼마만큼 일어났느냐를 물었기 때문에 반드시 1-0.25를 계산해서 퍼센트로 바꿔줘야 된다는 거 기억을 하셔야죠. 13번 기동 용량이 2000kVA 삼성 유도전동기를 기동할 때 허용 전압 강화 발전기 과도 리액턴스 주어졌고요. 이 전동기를 운전할 발전기의 용량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이거 매우 잘 나오는 문제죠. 여러분들 공식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때 발전기 용량은 이 공식에 의해서 이것보다는 커야 된다, 커나 같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허용 전압 강화분의 1-1 거기에 과도 리액턴스, 기동 용량 이것들이 곱이죠. 다 주어졌죠.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되는 문제. 자, 허용 전압 강화 0.2를 대입하고요. 과도 리액턴스 0.25, 기동 용량 2000 그대로 대입만 해주는 문제죠. 계산해 보니까 2000kVA가 답이 됩니다. 14번 대형 건축물 내에 설치된 전기를 사용하는 여러 설비의 접지를 공통으로 묶어서 하는 공통 접지의 특징 중에서 장점 5가지를 적어라 그랬는데요. 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접지 시스템의 종류에는 단독 접지가 있죠. 이런 계통들을 특고압, 고압, 조압, 필회, 통신 이런 것들을 각각 독립적으로 시설한 접지 방식이고요. 공통 접지는 이렇게 특고압, 저압 이런 계통들을 동시에 같이 등전이 형성을 위해서 공통으로 묶어서 접지하는 것을 얘기하죠. 필해나 통신 설비 같은 경우는 별도로 하게 되고요. 그 다음 통합 접지가 있죠. 이것들마저 모두를 다 한꺼번에 묶어버리는 건데 여기에서는 공통 접지를 얘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통합 접지에서는 서지 보호 장치 설치가 필요하죠. 파급을 줄이기 위해서. 자, 여기 요걸 물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실상 요거를 우리가 묶어서 접지하기 때문에 안정성도 향상이 되고요. 단순화할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합성 저항이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다 보니까 합성 저항도 저감되는 그런 여러 가지 효과가 있겠죠. 자, 그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보면 접지극 연접으로 합성 저항의 저감 효과, 그렇죠? 그리고 하나가 이렇게 혹시라도 여기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쪽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안정도,
즉 신뢰도가 향상이 된다라고 할 수 있죠. 접지극의 수량도 감소시킬 수 있고요. 또 개통 접지가 단순한 하나로 묶어버리기 때문에 단순화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철근, 구조물 등의 연접을 해서 하게 되면 거대한 접지 전극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5개의 장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15번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와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직렬 리액터의 사용 목적 세 가지만 적어봐라 그랬는데요.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앞에서 이거 살펴봤죠. 이렇게 역률 개선용 커패시터 콘덴서를 이렇게 결선해 놨을 때 뭐 이대로 하는 것보다 여기에다가 직렬 리액터를 이렇게 샥 이렇게 갖다가 샥 이렇게 달아보자는 거죠. 그럴 때 어떤 효과가 있었냐면 일단 직렬 리액터 그러면 일단 뭐가 생각나야 됩니까? 제5구조파 제거가 여러분 생각나야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성질이고요. 또한 여기 처음에 콘덴서에 전력이 투입될 때 갑자기 우리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되죠. 그걸 우리가 도립 전류라고 하는데요. 그것을 얘가 처음에 조금 줄여주는 효과를 갖게 하죠. 개폐 시에 또 발생할 수 있는 계통의 과전압을 얘가 또 억제해 주고요. 또 고조파로 인한 개전기 오동작을 즉 고조파를 제거하기 때문에 또 이런 부수적인 효과이기도 한데 개전기 오동작을 또 방지하는 고조파 때문에 개전기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방지한다 이런 효과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3개를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죠. 16번 그림과 같은 변전 설비에서 무정전 상태로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한 조작 순서를 기구 기호를 이용해서 설명해 보시오. 자, S1, R1은 단록이고요. T1은 바이패스 단록이, T1은 평상시에 얘는 개방되어 있다. 그 얘기죠. 즉 여기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해서 무정전으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어떤 상황인가 봅시다. 여기에 지금 전원이 이렇게 공급이 돼서 가고 있었는데요. 얘를 점검한다는 것은 뭐 여기에 전력을 끊어야 얘를 빼내서 점검을 하죠. 그러려면 우선 이쪽 바이패스 우회를 이용해서 전력을 공급해서 이쪽을 끊고 얘를 점검한 뒤에 다시 무정전으로 이쪽으로 전원을 공급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현재 이 상태로 지금 전원이 공급되고 있는데 우선 여기 T1 이 바이패스 단로기를 여기를 먼저 연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결을 하게 되면 이쪽으로 이제 전기가 흐르게 되죠. 근데 여기 부하가 있을 때 여기 단로기는 투입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이 둘 사이에서는 사실상 전위가 없기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것은 뭐 전위차가 없으니까 당연히 연결을 해도 사실상 여기에서는 이런 전위차에 의한 어떤 전압 강화 또 이상 전압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이패스 할 때에는 바로 투입할 수가 있고요. 요걸 끊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요걸 이렇게 투입을 하게 되면 일단 이쪽으로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그 상태에서 당연히 차단기를 먼저 열어야죠. 단로기를 먼저 열 수 없습니다. 차단기를 이렇게 열어서 이제 이쪽으로의 전력 공급은 중단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단로기 부하 쪽을 먼저 합니다. 보통 부하 쪽 R1을 열어주고요. 그 다음에 전원 쪽 단로기 S1을 그 다음에 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차단기를 빼낸 뒤에 점검을 하고요. 다시 만약에 이제 전력을 투입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도 역시 차단기가 이렇게 열려 있는 상태에서 요 둘을 동작해야지 얘부터 먼저 닫고 동작하면 안 되죠. 그래서 자 이때는 여기를 자 역시 부하측 단로기 연결하고요. 그 다음 여기 전원축 단로기 연결하고 그 다음에 차단기를 딱 온을 해서 이쪽으로 그쵸 전력을 공급하고요. 그 상태에서 역시 이 녀석을 끊어줌으로써 무정전 상태로 즉 변압기에 계속 전원이 공급되는 상태로 얘를 점검하는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서를 적자면 여기에 공급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바이패스 단로기는 먼저 할 수 있습니다. T1을 온을 한 뒤에 그 다음에 차단기를 오프하고요. 그 다음에 부하 쪽 단로기 오프 그 다음에 전원 측 단로기 오프 해주면 일단 정전을 무정전으로 유지하면서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한 그쵸? 기구 이용 상태를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강의에서 또 뵙겠습니다.